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돈 문제 나오면 제가 또 굉장히 약해져요. 특히 직장인들 월급 통장 보면 이 바람 스쳐 지나가듯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유리지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진짜 그래요. 사실 이것 빼고 다 빼고 나면 한 달에 별로 쓸 게 없잖아요. 그런 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은데. 모든 직장인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꼬박꼬박 매달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그렇죠. 저축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재테크도 뭐 하는 즐거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은행도 너무 저금리고 그렇죠. 주식은 불안하고 네네. 진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계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예. 특히 직거리만한 월급을 어떻게 잘 굴릴 수 맞아요. 있겠는가. 요거 해결하신 분이 오늘 저희 프로에 나왔어요. 네. 예, 한국 재무설계라고 하나요? 예, 김강주 이사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재테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상품만 가입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까지 채우지 못하면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논하겠습니까? 내 돈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줄 거라는 생각 감히 택도 없는 소리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재무 컨설턴트로 돈을 벌면서 아주 작은 소셜 나눔 전문 기업 하우투드에서 돈을 쓰는 재정 컨설턴트 김광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월급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이야기, 돈 책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돈 책상은 돈은 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014년도 순가계 저축률이라고 발표한 것이 6.1%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6만 원 정도는 저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주변 사람들을 쳐다봐요? 자,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정경련에서 전국경제연합회 같은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임금 근로소득자가 받는 1년에 받는 총 연봉 가운데 상위 10%, 즉 10명 중에 1명이 받는 소득의 총액이 전체 임금 근로자 소득 총액의 30%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저축하고 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겠지요. 우리들의 통장이 매달 뻥크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 모든 재테크를 다 해도 제대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월급에 잠이 와?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월급에 잠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월급날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이버머니처럼 나가는 돈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그죠? 조금 더 솔직하게 진실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름하여 돈 책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요, 상식 전쟁입니다. 최근에 아마 경제 관련 이런 기사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다양한 용어들에 익숙해 있을 겁니다. ISA 계좌, 저축연금, 또 뭐 IRP, 또 뭐 펀드를 비교해주는 그런 사이트들,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 제도와 정책들은요, 과거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와 상품들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와 정책으로 많은 상품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른바 금융상품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제도와 상품들, 정책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 제대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여러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지녔어요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적금 들려고 은행 갔다가 나오면서 변액 보험을 하나 가입해 있고, CMA 계좌 개설하러 증권회사 갔다가 펀드 하나 안고 나오고, 실손보험 알아본다고 보험 설계사 만났더니 20년짜리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모르면 당합니다. 그죠? 이제는 많은 상품, 이제 금융회사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같은 금융 소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식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모르면 당연히 이러한 상식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이야기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상품에 투자합니까? 그렇지만 저 역시도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고 투자합니다.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 재테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상품만 가입하면 되죠. 어떤 상품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지만 그것이 끝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어떤 상품은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로 기록하지만 끝까지 마이너스일 확률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애초에 돈 되는 상품은 없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을 돈 되게 할 수는 있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상품을 돈 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여러분들은 대부분 펀드 매니저나 은행회사 임직원이나 또는 저와 같은 컨설턴트나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 중에 후진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성과 보수보다는 판매 보수 쪽에 치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객의 돈을 불려서 일정 부분을 내가 얻는다면 그것이 내 돈이 될 수도 있는데 판매 수당 쪽이 많다면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판매를 쫓아다녀야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잘 만들어줄 수 있다. 털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가입한 상품 돈 되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상품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불리겠습니까? 직접 운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죠. 관심을. 내 돈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돈을 10년, 20년, 30년, 40년 불려줄 거라는 생각, 감히 택도 없는 소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자주 물어보십시오.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러분 돈을 관심 가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정도는 공부합시다. 모르면 당해요. 그죠? 첫 번째,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경제 관련 방송을 들으십시오. 제가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그 월급의 잠이와 들으십시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종이로 된 경제신문을 읽으십시오. 자, 그리고 분기에 한 번, 계절에 한 번 정도는요, 재테크 세미나 같은 데 있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참석하십시오. 요즘 그런 데 가면요, 밥 주고 커피 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재테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1년에 한 번쯤은 머니데이를 설정하셔서 1년에 한 번쯤은 내 재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계획과 결과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100m를 뛰든 마라톤을 뛰든 완주를 해야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까지 채우지 못하면요, 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수익을 논하겠습니까? 실제로 3년짜리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셔서 3년을 완주하시는 분의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10년, 20년 납에 장기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이 10년, 20년을 온전히 완주하는 비율은 아주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짜시고 완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적금은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이자가 아니라 목돈 종잣돈이 아니라 적금은 완주를 훈련할 수 있는 습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금을 가입을 통해서 완주 훈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돈 책상입니다. 돈은 어디에 있다고요? 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우리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돈을 창고에 재어놓기 위해서 재테크하시는 분은 없죠. 자,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과 관계없는 곳에서 얼마나 행복을 많이 경험하느냐, 얼마나 많은 행복을 길러내느냐의 습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돈의 크기도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크기조차도, 내 행복에 필요한 돈의 크기조차도 펀드 매니저나 은행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복에 필요한 돈도 나 자신이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 가능한 최소 비용의 여행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무전 여행이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심지어 하나도 없으면요, 돈 없이 만나게 되는 행복을 필연코 경험하게 됩니다. 돈 없이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돈 없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지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은 선택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지출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결과,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를 들면 사교육 같은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학원비를 끊으면 너무 불안해. 그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학원비를 계속 낸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포기한다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포기는 선택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지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월급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월급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나가는 돈 때문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지금부터 돈 책상, 이론보다는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고 경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상식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셔서 내가 가입한 상품이 돈 되게 하시고, 그리고 최소 비용, 최대 행복의 그런 경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달콤한 숙면을 기대합니다.